사이다 무비튼. 아무래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 1년 반 전 그런 생각이 들었다. 쉬는 날엔 아침 일찍부터 가장 좋아하던 골프를 치러 가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집에 있는 날이 많아지고 골프채엔 먼지만 쌓여갔다. 나는 평소 주말이 되면 딸과 놀러 나갔는데 갑자기 남편이 어디에 가는지 몇 시에 오는지를 나갈 때마다 집요하게 캐물었다. 그리고 딸과 내가 집에 돌아오면 집이 이상할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지금까지는 집안일을 전혀 안 도와주던 사람이었기에 이젠 잘 도와주기로 마음을 고쳐먹은 건가 싶었고 나로서는 집안일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정말 기뻤다.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 기다란 갈색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다. 참고로 나는 검은 단발이었고 딸은 갈색 머리가 아니었다. 이건 분명 염색한 머리였다. 여자의 촉이 제대로 온 나는 집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평소처럼 주말에 딸을 데리고 놀러 나갔다. 그 후 카메라를 몰래 확인해 보니 내 촉이 딱 들어맞았다. 남편이 집에 여자를 들인 것이다. 솔직히 보고 싶진 않았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침실에 설치한 카메라도 확인했다. 그 카메라엔 침대 위를 뒹굴고 있는 남편과 불륜녀의 영상이 찍혀 있었다. 참고로 나는 딸이 태어나고부터 잠자리를 가진 적이 거의 없었다. 내가 먼저 용기를 내본 적도 있었지만 어허,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지? 라고 단칼에 거절당해서 죽을 만큼 창피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건 대체... 나는 충격과 분노로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남편에게 남아있던 애정도 동시에 싹 식어버렸다. 남편과 잠자리는 하지 않았지만 한 침대를 쓰고 있다. 가끔은 아이도 함께 셋이서 잘 때도 있었는데 그 침대에서 딴 여자와 그 짓을 했다고 생각하니 토가 올라왔다. 그 후 나는 곧바로 남편과의 이혼 준비에 돌입했다. 그 연놈들이 그 짓을 했던 침대엔 죽어도 눕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와 다른 방에서 자기로 했다. 남편이 혼자 자는 건 외롭다며 같이 자자고 했지만 요즘 당신 많이 피곤한지 코골이가 심해졌어. 그것 때문에 아이가 자꾸 깨. 그니까 우린 다른 방에서 잘게. 라고 하자 마지못해 납득해줬다. 그리고 나는 그 불륜녀의 SNS와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까지 전부 뒤졌다. 하나의 계정을 찾았더니 그 후엔 찾는 게 수월해져서 수고를 덜 수 있었다. 게다가 요즘은 잘 안 쓰는 옛날 싸이월드 계정도 찾아냈고 거기서 전남친도 알아냈다. 프로필을 보니 남편 회사의 거래처 여직원인 듯했고 업무상 알게 된 사이 같았다. 보통 바람을 피우게 되면 경계를 하기 마련인데 내 남편은 멍청한 건지 미련한 건지 핸드폰에 비번조차 걸어두지 않았다. 나는 더욱 확실한 증거를 위해 흥신소에도 의뢰했다. 덕분에 회사 외근 중에 만나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을 입수할 수 있었다. 그 밖에 출장지에서도 만난 사실이 밝혀졌다. 호텔에서 불륜녀와 묵는 것은 물론 회사 경비를 사용해 럭셔리한 데이트도 즐긴 듯했다. 어느 정도 증거가 모이자 나는 남편의 상사에게 이 사실을 고발했다. 회사 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일에 대해 상사는 극대노했다. 나는 남편에 대한 마음을 이미 다 정리했고 이혼도 할 거라고 했다. 그러자 회사 측도 곧바로 징계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서 불륜녀의 생일과 두 사람의 기념일을 철저히 알아냈다. 기념일에는 반드시 만날 것이므로 상사와 이야기해서 그날 습격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기념일 전날 밤 남편에게 내일 서아 데리고 친정집에 좀 다녀올게 라고 했더니 매우 들뜬 모습으로 오, 잘 다녀와. 라고 했다. 나는 그동안 모은 남편의 불륜 증거를 가지고 양가 부모님을 찾아갔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부모님은 아들의 불륜 행위에 극대노하셨다. 지금 당장 남편을 찾아가겠다고 하시는 걸 내가 겨우 말렸다. 그리고 기념일 당일 불륜녀와 남편이 언제나처럼 우리 집에서 그 짓을 하고 있을 때 양가 부모님과 함께 단체로 쳐들어갔다. 때마침 두 사람은 절정을 맛보고 있었다. 우와, 어떻게 네가? 당신 지금 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자 불륜녀가 뭐 하냐니? 딱 보면 몰라?
네 남편은 당신보다 날 더 사랑한대 라고 했고 남편은 당황해하며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다. 그 순간 시아버지는 불륜녀 아래 깔려있던 남편을 풀파워로 때렸다. 그러자 알몸 상태의 남편은 침대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주연이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땐 반신반의했었는데 진짜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저지르다니. 거기다 변명까지? 이런 한심한 놈 같으니. 아니라니까. 잠깐만, 뭐가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날 사랑한다고 똑바로 얘기해. 너랑은 잠깐 즐긴 거였어. 뭐? 아내랑 이혼하겠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언제? 난 이혼할 마음 없어. 바로 그때 회사 상사의 등장으로 두 사람 모두 깜놀. 아니, 어떻게 여길? 업무 시간에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 일에 대해선 추후에 회사에서 천천히 이야기하기로 하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게도 가정이 있습니다. 웃기지 마. 그 가정을 깨는 행동을 한 건 바로 너잖아. 아내분은 이미 이혼하기 위한 증거도 다 수집해 놓으셨어. 이제 네가 빠져나갈 구멍 따윈 없다고. 뭐? 이게 사실이야? 사실이야. 이 방이랑 거실에 감시 카메라도 설치해놨고 흥신소에 의뢰한 덕분에 이혼에 필요한 증거도 충분히 모았어. 이제 당신한테 위자료 받고 이혼하는 일만 남았어. 내 말을 들은 남편은 알몸 상태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남편의 상사는 그리고 거기 너 거래처 회사 직원이지? 이 일은 거래처에도 보고할 예정이야. 라며 단호한 말투로 말했다. 하지만 그러세요.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고 회사도 그만둘 거예요. 그니까 너랑 결혼 안 한다고 몇 번을 말해. 남편은 딱 잘라 거절했지만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는 남편을 법으로 심판하고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아내면 그만이었다. 결국 그날은 그렇게 대충 마무리됐고 시부모님은 남편과 불륜녀를 데리고 돌아가셨다. 나는 시부모님께 남편과 불륜녀가 그 짓을 한 집에서 살 수 없다고 딸과 당장 다른 곳으로 이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금전적으로 모두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다. 그 후 변호사를 통해서 위자료도 청구했다. 남편은 계속해서 온갖 고집을 피우며 다시 잘해보자는 요구를 몇 번이나 했지만 모두 무시했다. 남편은 아무래도 욕정은 딴 여자와 풀면서 집에서 내가 해주는 음식과 집안일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듯 했다. 진짜 나를 바보 취급해도 유분수지. 집에도 몇 번 찾아왔는데 내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나 대신 시댁에 연락을 해줬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냐? 이 쓰레기 새끼가. 남편은 우리 집 앞에서 신명나게 얻어맞았다. 그 후 시부모님의 설득으로 나는 이혼을 할 수 있었다. 위자료와 양육비는 시부모님께서 지불해 주셨다. 그 대신 전 남편의 물건과 남편 명의의 집이 팔리면 그 돈을 시부모님이 전부 가져가실 거라고 했다. 유일하게 본인의 미래가 꽃길일 거라고 믿고 있던 미련한 불륜녀는 결국 전 남편에게서 버려졌다. 그제야 본인의 상황을 깨달은 그녀는 발악했다고 한다. 상사의 연락을 받은 거래처도 그녀를 즉각 해고했고 나 또한 변호사를 통해 청구했던 위자료를 모두 받아냈다. 그 여자는 모두 다 내 탓이라며 우리 집까지 쳐들어왔다. 나는 전 남편 때 그랬던 것처럼 경찰에 신고했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불륜녀의 부모님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사업을 하고 계셨고 그 지역에서도 유명했는데 경찰에 연락이 가자 너같이 해픈 딸은 필요 없다.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을 테니 두 번 다시 집에 오지 마라. 라고 하며 그녀와 연을 끊었다고 한다. 부모님이 사준 집도 차도 모두 압수당했고 현재는 PC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꼴 좋다. 미련한 불륜녀와 바보 같은 남편을 동시에 끊어낼 수 있어서 정말로 다행이다. 앞으로는 딸과 함께 씩씩하게 살아가고자 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